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료 1,900만 원을 받게 된 상가 낙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상 그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서 뭐 이제 임대료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찾다 보면은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물건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상권이 안 좋고요. 또 상권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든다면 또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권 좋고 또 임대료 잘 나오는 상가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구입한다. 이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아주 좋은 상가를 낙찰받았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은 이제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여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1층 대로변에 상가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상가 중 이제 6개 칸을 이제 벽체를 허물어서 금융기관이 이제 임차하고 있었고요. 또 그 옆으로는 이제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던 상가였습니다. 자, 이 이제 상가 물건에 대한 감정 가격과 또 경쟁률, 또 낙찰 이후에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 1층 이제 상가 경매 물건에 대한 도면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대로변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1층 전면으로 상가들이 이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저기 은행 같은 경우는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을 통합해서 쓰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미용실 가게, 토스트 가게 이렇게 각각 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홈플러스 슈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입지가 좋았는데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입찰할 때 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제 그 물건에 대한 감정 가격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미용실 가게, 토스트 가게 같은 경우는 각 보증금 3천에 2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가격이 3억 7,900에 감정이 됐었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3천에 200만 원인데 감정가가 3억 7,900이라면 이게 어떻게 저렴하게 감정된 건가요? 아니면은 비싸게 감정된 걸까요? 월 200이면요. 연 2,400만 원이죠. 그러면 3억 7,900만 원으로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게 수익률이 엄청 높이 나옵니다. 나누기 3억 8천.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6.3% 나옵니다. 여기 그 1층 대로변 평균 수익률이 한 4%대 나오는데 6.3%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감정 가격이 임대료 대비 낮게 책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은행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 13억에 월세 200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좀 많이 넣고요, 임대료를 적게 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감정 가격은 30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용실 가게, 토스트 가게 같은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적정 입찰 가격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는요, 아파트와 좀 달리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상가 또 이쪽에 있는 상가 각 위치마다 상당히 다른 상권의 이제 임대료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 있는 가게가 이 가격에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해당 다른 물건에 대한 상가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을 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대료를 통해서 입찰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임장을 이제 갔을 때 중개업소 가보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임장을 와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주 문전박대 당할 정도로 정보를 좀 얻기가 어려웠는데, 보통 1층 대로변 상가 같은 경우에 평균 한 4%대 나온다고 합니다. 매물도 없지만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낙찰받고 2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만 원 이상 임대료를 받을 거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입찰가를 4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임대료 200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연수익률 5% 정도로 잡고 입찰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시세보다는 싸게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정 가격 5억을 제안을 드렸고 고객이 흔쾌히 또 5억을 결정하셔서 결과는 44명의 응찰자가 있었고요. 5억 599만 9,999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뭐 2등하고도 뭐 아주 큰 차이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요. 뒤에 이제 99만 9,999원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입찰 가격 결정할 때 제가 좀 선호하는 숫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뒤에 이렇게 99만 9,999원 쓰시는 분이 또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실 가게 같은 경우는 구분상가 입찰 경쟁률 중에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보였던 물건입니다. 경쟁률이 무려 9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찰 역시 두 개 다 5억 500 응찰을 하셨는데 두 개 다 5억 500으로 낙찰을 받으셨던 거죠. 이날 이 물건에만 150명의 경쟁이 몰리다 보니까 아주 고양지방법원이 굉장히 아주 복작복작 거렸습니다. 자, 낙찰받은 이후에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되고요. 또 기존 임차인하고 새로운 이제 계약을 맺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기존의 영업하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이 낙찰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할 거로 예상되시나요? 아니면 나갈 거로 예상되시나요? 보통 좋은 상가의 경우는요,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 영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들어가실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명도 당하게 되시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손실도 날 뿐 아니라 권리금도 손실을 하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하고 웬만하면 계약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계약 조건 이제 정하실 때 조금 유리한 이제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낙찰받으신 분은 기존 임차인분들에게 보증금 3천에 230만 원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분들 뭐 특별히 고민 없이 흔쾌히 요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익률이 무려 5.8%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5억 500, 5억 500에서 두 개를 낙찰받으셔서 10억 1000의 취득가액이었는데 이분이 현금으로 납부하신 게 아니고 대출을 3억씩 해서 토탈에서 6억을 대출 받으시다 보니까 수익률이 무려 10.6%까지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지금 10억 1000에 대출을 6억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3천에서 6천이 회수가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본 3억 5천이 투입되셨던 거죠. 그래서 임대료 460만원, 그래서 이자 빼고 남은 차액을 수익률로 만들어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이 30억 3,100만 원이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요거를 1차 때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번 기다렸다가 다음 2차 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잘 고려하셔야 되는 게 다시 도면 보시면 지금 6개를 통합해서 쓰고 있는데 아까 한 칸당 230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 230만 원 정도 가능할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이 은행을 명도하고 내보내고 그 기분도 좀 남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관을 명도한다는 게 좀 남다른 좀 기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명도하고 벽체를 세워서 6명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임대료는 약 1,400만 원. 그런데 보시면 현재 여기 그 상가의 크기가 여기 3개는 작지만 옆에 3개는 또 큽니다. 그러면 23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월 1,400에서 1,500 연으로 치면 1억 한 8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가인 거죠. 그러면 30억에 연 1억 8천 그러면 연 6%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차 때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번 기다려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감정가격 30억 3,100만 원인데 입찰 가격을 이제 결정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고양시라는 곳에 30억이 넘는 건물도 아니고 상가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부담감이 옵니다. 뭐 여기가 아주 유명한 뭐 건대나 홍대나 이런 유명한 상권이 아닌데 30억 가량을 투자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한다 했을 때 부담감이 간다는 생각을 아마 가질 거로 생각을 했고요. 경쟁률이 많이는 안 나올 거로 예상했습니다. 한두 명 정도. 그래서 감정 가격에서 약 1억 8천 정도를 더 썼거든요. 혹시 누가 들어올지도 몰라서 결과는 30억 1,900만 원에 낙찰됐는데 보시면 경쟁률이 단독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1억 7천을 더 쓴 거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쉽나요?
근데 낙찰받으신 분은 매우 유쾌하셨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요. 자, 낙찰받으신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을 명도하고 벽체를 세워서 6명의 새로운 임차인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금융기관이 낙찰받으신 분하고 계약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권이 좋다 보니까 이것도 유리한 점이 있었던 거죠. 물론 금융기관도 아마 들어갈 때 권리금 분명히 줬을 거고요.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 또 그리고 전용 매저 약 100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장소가 없었어요. 공실이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서 임장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되도록이면 낙찰받은 분하고 계약을 하기 원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32억에 낙찰받고 대출을 20억을 받았거든요. 이 금융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20억을 대출받아 보니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이 금융기관이 2순위로 저당이나 전세권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금융기관이 명도해서 나가고 기존 이제 뭐 보증금 3천 정도로 하는 임차인분들은 대출이 20억 있어도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게 계약을 하기 원했는데 이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증금 없이 계약하자. 그냥 대신 임대료를 좀 많이 책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1,9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32억에 낙찰받은 상가에서 임대료가 1,900만 원, 수익률이 7.1%가 나옵니다. 이분이 대출을 20억을 받았죠. 그랬더니 수익률은 연 14%. 다시 말하면 자기 자금이 12억이 들어갔는데 1,90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이자 월 500 빼고 1,400만 원이 임대료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세 전이죠. 이제 소득세는 내셔야겠죠.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여러분 우량한 상가를 매매로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우량한 물건을 싸게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우량한 상가 물건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경공매 물건들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자주 오셔서 정보 보시고 입찰하시면 좋은 물건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박철의 경매TV 구독, 좋아요 여러분 많은 성원 바라고요. 앞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과 관계된 또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